안녕하세요. 7월 2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전 닉스의 그늘에서 시장이 벗어나는 걸까요?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한 시장의 그 왜곡된 흐름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어, 많이 빠졌었죠. 소위 말해서 추풍낙엽처럼. 그렇다고 기업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하락했던 것도 아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집단적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발생했던 현상들인데, 이제 그동안 우려됐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두 종목이 빠지게 되면 결국 지수도 빠지게 되고, 그러나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두 종목만 빠지면 괜찮은데, 두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그 여파로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난주에 나타났죠. 그러나 이번 주 어제, 그리고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마찬가지죠. 시장 자체 전개되는 흐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더라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늘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수에 대한 공포, 지수 급락하게 될 때 가지는 공포감은 이미 시장이 형성됐었고, 특히 지난 5월달,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 현상들, 시세도 양극화됐죠. 그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반대 매매까지 출해됐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반대 매매가 단행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주로 개인들이 활용하는 종목들에 대한 신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우리 주식시장, 제가 주식시장 돌아서 제가 9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신용 비중이 낮았던 적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반대 매매들이 정리됐었죠. 최근 시장을 한번 보면요. 신용융자가 최근 25년 1월 달부터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구분해서 늘 코스닥 시장의 신용이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스피 시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코스닥 시장은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급감하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했죠.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은 반대 매매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합당한 현상인가, 정당한 흐름인가 라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펼쳐졌던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악화되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 아까 뭐 이유를 설명하다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매물의 사라짐인 겁니다. 그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수급의 쏠림, 수급 불균형, 그로 인해서 왜곡된 흐름들,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 반대 매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렇게 많이 나오고, 상당수 종목들한테서 매물들이 정리되고,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말고 다른 거 주식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나머지는 주식도 아닌 거죠. 회사가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 주식도 아닌데 뭘 쳐다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하게 형성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나서 이제 두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한번 볼까요? 수급 정면도. 뭐 늘 매일 보여드리기도 한데, 자, 우리 시장에서 작년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현재 150조를 팔았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150조를 팔았어요. 개인들은 100조를 매수했고요. 100조를. 국내 기관은 35조. 국내 기관 돈이 많으니까 계속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느냐? 115조를 팔았어요. 아, 아니죠. 이거는 26년도. 외국인들 73조를 팔았어요. 올해 삼성전자만. 개인들은 개인들은 얼마를 샀습니까? 거의 46조. 46조를 샀고, 하이닉스를 볼까요?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56조, 57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41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들의 매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개인들의 매수 100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인 거죠.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가는데, 국내 기관은 연초에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특히 5월달 반대 매매가 극단적으로 형성되던 시기, 시장의 불균형이 본격화되던 5월 11일부터 양극화가 본격화되던 5월 11일부터 지난주까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대규모로 출회되는 이 과정에서 그 개인들의 물건들을 누가 사갔느냐?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저하될 때 초기에는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단발성으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늘에서 시장이 완전히 벗어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시가총액이 3,600조, 3,700조에 근접하는 수준인데, 시가총액 100위까지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시가총액 합계가 6,146조예요.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6,900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위까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죠. 65%까지 갔다가 60% 정도 떨어졌고,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51%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시가총액 합계는 304조예요. 코스닥 시장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510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 50% 조금 넘어요. 59% 정도 되는데, 그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죠.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요.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쏠리게 되면 대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그쪽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가 좀 분산되고 거래가 좀 달라지게 되면 그동안 그로 인해서 낙후됐던 종목들이 강한 리바운딩을 보이죠.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날 때 특징이 뭐냐면 별로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 않아도 가격의 탄력은 굉장히 높아요. 가격의 탄력이 높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또한 크죠. 어제도 어제 아침 방송에 테크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산일전기. 테크잉도 어제 아침 저희 매매폴드에 대응을 했었는데 55,000원 호가를 보고 54,500원에서 호가를 보고 제가 매매폴드에 55,000원까지 매수라고 보내드리는 그 순간 그냥 56,000원까지 올라버려요. 그래서 정정해서 5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56,000원에 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62,000원까지 그냥 붙어버려요. 62,000원까지. 56,000원에 매수했는데 62,000원까지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또 58,000원까지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거죠, 시세 급변하는데, 이 급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래는 되는데, 거래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0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100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종목들은 거래가 100이 움직이면 가격은 200, 300이 움직여버려요. 그만큼 민감해요.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치열한 거래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주식들의 흐름인데, 치열한 거래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래 공방을 이룰 만한 물건을, 시세를 압박할 만한 매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매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급 불균형,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로 극단적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 수급 불균형이라는 게 뭐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로까지 가면서 가격이 급락했죠. 매도가 계속 늘어나면 가격은 계속 급락해야 돼요. 근데 급락이 멈추고 더 이상 급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세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도가 줄어든 거죠. 매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매수가 100이 늘어나서 가격이 100이 움직인다라고, 이게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매수가 10만 나타나도 가격이 100이 움직여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100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증가하겠죠. 증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원점으로 돌릴 만큼의 매도 물량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그냥 붙어버리죠. 붙었다가 그 다음날 매수가 나타났던 게 잠깐 사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밀리는데, 그 밀리는 강도가 올라갈 때 강도보다 크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작은 매수가 발생해서 혹은 매도가 줄어서 가격의 변화가 생겼어. 그리고 조금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가격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막 쏠려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올라가네요. 자꾸 빠지는데 왜 빠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은 원래 올라가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매일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빠지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주식 뭐라도 팔아서 저거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쟤네들의 시세가 멈춰요. 근데 멈추면 다른 것들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극단적인 쏠림이 형성됐던 시장에서는 그게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라? 갑자기 여기저기 움직이는 종목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나더니 월요일처럼 막 20%씩 올라가고 10%씩 올라가는 종목이, 월요일 날을 시장은 1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 600개가 넘잖아요. 전부 다 10%씩 올라가 버려요. 아니 뭐지? 저거 사야 되나 하는데 별로 손은 안 나가요. 사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화요일 좀 빠지니까 말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요. 어제는 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잘 움직였습니까? 막 올라가요. 어라? 저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가 빠질 때 사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물려있는 거, 물타기 말고는 빠질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안 들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해. 그러면 저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면 인식의 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늘어나는 거죠. 매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거래가 늘어나죠. 거래가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씌워주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씌워주는 구간 초입에 가장 우려됐던 지수의 하락이 시장 전체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지나갔다. 이제 그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어도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다른 종목들한테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발전했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했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시세에 헤게모니를 누가 지고 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애들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덜미를 딱 쥐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쟤네들 움직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쟤네들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빠졌네? 와, 큰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새 미국 시장 보면서 눈 뻘게 있듯이 걔들도 밤새 눈 뻘개서 우리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 있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던 현상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안 끝나요. 지금 그냥 잘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야 돼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되고 나머지 주식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시장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토대가 탄탄해야 돼요. 토대가 탄탄해야 그 기둥도 탄탄하게 서 있는 거예요. 토대는 없이 기둥만 세우면 기둥 무너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절하게 쉬어가는 과정들이 시장 전체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기둥들이 여러 개 더 생겨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반하에 삼성전기, LG노텍이 올 상반기에 가장 크게 히트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다른 종목들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종목들이 더 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초입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느냐. 완전히 주식들이 아작났었잖아요. 단기간에 불과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50%씩 빠져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엄청난 약세장에서도 이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시작될 때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종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종목 수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순환매를 거쳐요. 순환 형태를 거치면서 진행돼요. 근데 지금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물이 있다 없다? 매물이 없으니까 매수세의 강도에 의해서 시세가 급등했다가 또 급하게 반납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와 올랐네, 우와 급락했네,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나는 급락하는 구간에서 팔고 싶지 않았어, 안 팔 거야 라고 하던 매물들이 위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래 공방이 펼쳐지면서 그 매물들을 장악하고 감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돼요. 그때 가서 그걸 감아버리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진짜 끝까지 가버리는 애들이. 거기서 10배짜리도 그냥 단기간에 나와버려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 10배 날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던 것이 시간이 점점 단축되더니 최근에는 2달 만에 10배씩 나와버리는 현상들이 또 보여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게 돼요. 그런 시장으로 현재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보고 뭐 어제 많이 빠졌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